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이제 1월 9일날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 추정치를 발표할 건데 삼성전자 이야기하고 또 연초다 보니까 연초에는 보통 이제 반도체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디스플레이나 이런 기기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오늘은 OLED가 뜬다 총 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추정치 자체는 4분기가 약간 한 3조 한 7천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4조 원대 조금 못 미치는 거고 전체 영업이익이고 4분기 기준입니다. 근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조금 내려갔다 하고 증권사마다 조금 의견은 달라요. 뭐 현대차나 메리츠 쪽에서는 좀 높게 봅니다. 4조 중반까지 보고 있고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SK증권인데 한 3조 3천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왜 그러냐 하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문 DS 사업부가 과연 적자폭을 얼마나 축소시키냐에 대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다른 사업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DS 사업부라고 말하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부분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감산 효과라든지 일정 부분 뭐 가격 현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 상승이 얼마나 반영하는 정도가 좀 핵심이고 사실 이 숫자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4분기 실적은 약간 일회성이 좀 존재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에서 봐야 될 거는 이게 삼성전자의 분기별 전체 실적인데 삼성전자가 23년도 1분기 때 무려 1조가 안 되는 처참한 성적표를 보였죠. 그러면서 2분기에 6,700, 두 개 분기 연속은 1조가 되지 못하는 참 부끄러운 성적이었는데 이제 3분기부터 조금은 2조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분기별 실적일 뿐이지 4분기에 만약에 뭐 4조 원대 나온다고 하더라도 23년도 전체 연간으로 놓고 보면 7조 원대 조금 초반이니까 과거 뭐 22년도 한 개 분기 10조 원에 비하면 형편이 없는 거고요.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오는 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적자폭이 축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3분기에 2조 4천억 나오고 4분기에 뭐 컨센서스 3조 7천에서 뭐 4조 원 나온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포인트는 DS 부분의 적자폭을 얼마나 좁혀가냐 그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DS 부분이 뭐냐 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을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만 놓고 보면 한 4조 5,800억 정도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분기는 4조 3천억. 근데 3분기로 접어가면서 그러니까 9월달 이후부터 약간 이제 디램 메모리 가격 자체가 반등을 해주면서 적자폭을 축소하고 있고요. 지금 3조 7,400이라는 숫자가 이제 전체 영업이익을 전망을 할 때는 반도체 부분에서 적자긴 한데 그 1조 원대 정도로 좁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폭이기 때문에 모든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의 포인트는 과연 반도체 부분의 적자폭을 얼마나 줄일까. 흑자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일단 그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또 삼성전자를 한번 부문별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는 이제 그 스마트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뭐 DX 사업부가 전체 매출에서는 70% 정도가 나오고 이제 DS 사업부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반도체 사업부입니다. 이제 마진이 근데 DS 사업부가 반도체가 DX 사업부, TV라든지 모니터, 휴대폰보다 높기 때문에 매출 비중은 DX 사업부가 훨씬 높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DS 사업부라고 이야기하는 반도체 사업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평타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SDC 스마트폰 중 OLED 패널 쪽도 점차적으로 삼성전자가 23년도에 스마트폰 쪽에서는 나름 약간 역성장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근데 전체 판매량은 내려가고 이제 프리미엄 폰의 비중을 늘리는 거고 폴더블 폰의 비중을 늘리면서 유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갤럭시 S24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고 전장 부문은 여전히 아직까지 매출 비중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삼성이나 LG가 이 부분을 커져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삼성의 실적 발표를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DS 사업부에서의 실적이 어느 정도 돌아섰는지가 관건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실제로 삼성전자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만약에 한 3조 7천억이 되든 4조 원지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무난하게 흑자 나는 기업은 그래도 DX 사업부입니다. 모바일 가전이라고 이야기하죠. DX하고 MX하고 합쳐가지고 아까 보통 그렇게 표시를 많이 해요. 합쳐 표시를 하는데 그리고 보게 되면 거의 뭐 무난하게 나오는 거고 문제 요거죠. 이건 3분기 실적인데 요게 이제 얼마나 정도 커버시켜 주냐 그게 관건입니다. 과전하고 스마트폰은 평탄하는 거고요.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2조 정도 나오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나올 때 제가 볼 때는 DS 사업 부분이 바로 반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추정치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우린 이거를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적자폭을 축소해가는 과정을. 그래서 지금 당장 삼성 실적 발표했다고 해서 뭐 주가는 어느 정도 DS 부분에 대한 적자 감소로 움직이겠지만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약간 1월 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DX 사업부나 SDC 사업부 관련주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리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 보시면 좋고,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올해 24년도에 좀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라든지 속도를 좀 강화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고대역 메모리라고 이야기하는 HBM에 대한 개발 속도가 좀 빨라져야 되고, 그게 엔비디아의 향이 되든 납품이 빨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삼성과 하이닉스의 뭐 세대별 분포를 놓고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실적으로 잡히는 게 하이닉스가 조금 빠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HBM3 4세대 같은 경우가 하이닉스는 22년 6월 달부터 양산이 들어갔고, 삼성전자는 이런 이야기는 나와요. 4분기부터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 다 올해 1분기, 2분기 정도가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실적에 잡힐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HBM 5세대 같은 경우는 뭐 내년도니까 지금은 당장 아닐 거고, 최소한 우리가 삼성전자를 실적을 바라볼 때 지금 4분기보다는 오히려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즈음에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기 때문에 지금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삼성전자는 메인 반도체 부분에 대한 적자폭 축소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차적인 사업 부분에서의 한번 흐름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디스플레이 이야기만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하고 이제 LG하고 놓고 보면 실제적으로 삼성하고 LG도 마찬가지고 삼성하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부분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협업을 강화합니다. 만약에 삼성과 현대 같은 경우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으로, 그리고 삼성과 LG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쪽에서 어느 정도 협업을 강화를 합니다. 뭐 이런 디스플레이의 기술 발전인데 지금 이제 OLED에서 마이크로 OLED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OLED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 보면 자발광, 쉽게 말해서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죠? BLU라는 게 없죠. 예전에 백라인 유닛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특별히 필요 없는 BLU라는 것도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자체 발광으로 따라서 발열도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비전 프로나 뭐 때는 삼성 XR 글래스로 넘어가게 되면 요것마저도 발광이나 열 같은 걸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OLED, 마이크로 LED, 올레도스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올레도스까지는 이야기 안 나오더라고요. 애플의 비전 프로도 거의 지금 마이크로 OLED까지만 조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냥 모멘텀 측면에서만 애플의 비전 프로 관련 디스플레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게 뭐냐 하면 요거부터 먼저 보게 되면 OLED도 보면 구분별로 조금 달라요. 이게 리기드 OLED라는 게 있고 플렉스블이 있고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리기드는 말 그대로 우리말 하면은 이제 단단한 거죠. 보통형 같은 경우가 이제 구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요게 이제 기존 거로 보시면 되고, 근데 플렉스블 OLED라는 게 우리가 보게 되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많이 휘는 걸 말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PI 기판이 들어가죠. 폴리 이미드 필름. 뭐 시장에서는 보통 이 관련 회사들이 뭐 PI 첨단 소재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지금 같은 앞으로는 삼성이 지금 투자하는 쪽이 뭐냐 하면 하이브리드 OLED입니다. 그럼 그전에 방막 봉지가 있고 RGB 세 가지 색깔이죠. 레드, 그린, 블루로 해명되는 세 가지 적색, 녹색, 청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LTPO, LTPS라고 하는 TFT, LCD, TFD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유리기판에다가 슬리밍이라는 공정, 시각 공정을 들어가서 하이브리드 OLED라는 건데, 뭐 삼성도 이 하이브리드 OLED 쪽을 포커스를 맞추고, 국내 예를 들어서 이게 참 기업 이름인데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캠트로닉스 같은 회사들이 하이브리드 OLED 쪽으로 선제적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마침 움직여서 한번 특징적으로 잡아봤는데, 캠트로닉스라는 회사는 하는 비즈니스가 생각보다 많은데 삼성 PBA 관련 주구도 있고 충전도 있고 VTX라 해서 자율주행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또 반도체 소재까지도 있긴 있는데,
EUV 관련해서 이 회사는 근데 하이브리드 OLED 쪽으로 시설 투자를 좀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월봉 관점에 놓고 보면 올해 제가 조금 그래도 기대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보면 말 나온 김에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삼성하고 LG하고 디스플레이 관련전 대표적인 LG 디스플레이가 있겠죠. 주가 좀 많이 요새 올라오는데 아시겠지만 1월 달에 유상증자 스케줄이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이 대표적으로 이제 정착기인데 유기물질, 우리가 말하는 OLED의 유기물질을 정착 붙이는 장비입니다. 근데 이게 소형 쪽이니까 삼성 쪽에서 이제 비즈니스 해봐야 좀 많고요. HB 테크놀리는 조금 개별주, LX 세미콘은 DDI입니다. DDI 구동칩. 약간 지금은 팹리스 성격을 갖고 있어서 소외받고 있고, 덕산 네오릭스는 올레드 소재 쪽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공정, 봉지 공정이라고 말한 게 바로 이녹스 첨단 소재. 조금 전에 봤던 요겁니다. 24년도 IT OLED 하이브 OLED 공정 채택 적용. 이게 바로 캠트로닉스의 투자 포인트가 됩니다. 시가가 하이브리드 공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P&H 테크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와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발광이 약간 자체적으로 발광에 주력을 하면서 이는 이제 전장용 OLED 쪽에 포커스를 조금 맞춥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종목 중에서는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줄 보는 게들이 선익 시스템, 캠트로닉스, P&H 테크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으로 출발해서 OLED로 한번 정리를 해봤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요 포인트 잘 참조하시고 1월 달에는 어쨌든 실적이라는 모멘텀보다는 모멘텀이라는 탄력성에 한번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시면 오늘도 양봉입니다. 감사합니다.